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0일입니다. 고고TV 오전에는 다른 일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늦게 찍어서 올리는데요. 이번 영상 안철수와 여권의 대권 주자들 편입니다. 기가 찹니다. 영상을 올리면은 알고리즘에 안 걸립니다. 고고TV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유튜버들이 안철수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걸릴 수가 없어요. 고고TV가. 안철수, 샵 안철수, 샵 이준수가. 샵 이준수가 한번 쬐끔 봐요. 참 힘든 여정입니다. 안철수를 밀어서 이렇게 된 게.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철수가 지금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내일 아니면 며칠 내에 알토란 같은 국힘 현역 의원과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할 거고, 그리고 안철수 옆에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꽤 만날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내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안철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윤상현이 하고 그 안철수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죠. 너무 신사적입니다. 서로 칭찬하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어느 촉발적인 이슈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철수의 진정성이고 사람의 순수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가 나왔죠. 김문수가 보수 내에서도 25%, 막 20% 넘는데 이제 25%까지 갔어. 보수 주자 중에서. 그리고 뭐 오세훈이가 한 10% 나오고 유승민이 11%인데 유승민이 11%는 이거는 보수의 지지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뭐 한 7% 나오고 안철수가 5% 나왔는데 안철수 현재는 보수의 지지가 없죠.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니까 안철수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오세훈이라든가 김문수라든가 한동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안철수가 작년 2월 6일부터 현재 2월 10일 1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파괴됐죠. 고고TV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9개월을 고고TV가 매일 한 번씩 하루씩 한 개씩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의료국정농단이라고. 윤석열의 3년 실정은 의료국정농단으로 그대로 표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좋아해요. 늙은이들이. 미친다 내가 진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개강이 코앞인데 학생도 없다. 교수도 없다. 시설도 없다. 산무어대다. 누구나 예상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하고 교육부 장관 그놈하고 이주호하고 복지부 장관 그놈아 누구야? 응? 그놈들이 교실 지을 거예요. 시설 지을 거예요. 교수 2,000명 확보할 거예요. 미친놈들 대지 축사 지었냐 이 새끼들아. 안철수 많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료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진짜 후진국 석기시대로 돌려버린 겁니다. 6070들 정신 차려. 고고TV도 60대니까 반말해도 돼. 그대로부터 죽어. 윤석열이가 저지른 의료국정농단 때문에. 그러면서도 윤석열 지키자고 광장에 모이냐? 전환길 따라 모이냐? 자, 오늘 데일리 안에서 안철수 대권 가는 길,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김문수가 12월 3일 날 청계대장 전 이명박 대통령을 이재호와 함께 찾았다 그러는 거죠. 그거 뭐하러 갔니? 이때까지 인사 안 다니다가 도와달라 갔니? 그 민중당 사람들이죠. 이재호나 그 김문수가 이런 사람들을 김영삼이가 끌어들였죠. 그런데 이재호는 아직까지 지조를 지키고 있는데, 아니 물론 MB도 기독교 신자지만 MB가 과연 정광훈을 기독교 목사라고 취급할까요?
거기 가서 세례받은 놈이 친이계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MB한테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각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나는 대선을 갖다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김문수의 국힘 내부 그 친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문수가 대선에 가면은 다 달라붙겠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헛꿈을 꾸고 있고 견물생심이라는 거죠. 늙은 게. 지금 건강 상태가 이만저만 보통 문제가 아니래잖아요. 김문수 옆에 붙어있는 애가 누굽니까? 차명진이 아닙니까? 세월호 쓰리씀 때문에 국힘 복당도 안 되고. 차명진은 탄핵 무효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김문수와 윤석열을 난세의 영웅이라 그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하고 차명진이가 윤석열한테 오만 욕을 다 들어가면서 앵벌을 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이 놈. 김문수하고 특히 차명진이가 고용부 장관 하나 얻으니까 황공무지로 쓰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된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자, 오세훈이가 지금 내가 보면 매일매일 몇 개씩 막 페이스북을 날리고 지가 여권의 대표 주자인 양 깃발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깃발이 미래가 없는 깃발입니다. 여러분, 깃발이라는 게 과거의 깃발을 갖다가 상징합니까? 깃발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깃발의 정의 좀 알아라. 그런데 지금 지지난주인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가 유일하게 이재명한테 5차 법인회에서 경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발가락에 이제 곰팡이 벗겨드리고 무좀 벗기고 그냥 막 땀나게 좀 뛰고 있어요. 너 무 좀 더 생겨 그러면은. 이 오세훈이란 이 친구를 보면은 지난 4.7 보선에 고고태배가 안철수를 누르고 오세훈을 뛰어넘고 4.7 보선에 당선시켰지만은 관성적으로 나와요. 제가 여기서 계속 비판을 하죠. 서울시장 4번 한 것이 공공재라면은 공공을 위해서 뭘 했냐는 거죠. 실적이 없다는 거죠. 관성적으로 정치권에 안주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얘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이재명 공격하는 것 뿐이 없어. 이재명 공격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 지금 전한길과 정광훈에서 주도되는 국민의힘을 주도해야 걔네들이 그게 얹혀가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래도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층이 자기한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중도층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근데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엄의 원죄에 올라타고 탄핵 부정에 올라타면은 되질 않아요. 얘가 지금 탄핵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엄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유승민도 그렇지만 유승민은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한동훈 그럼 튀어나와서 탄핵 찬성할 부정할 겁니다. 전번에 다 나왔잖아요. 내란 특검법에 한동훈 꼬맹이들 껍데기들에 다 달아난 거 국회에서 안 들어오고. 그런데 오세훈이가 윤석열이 외교와 안보는 옳았다. 윤석열이 외교와 안보는 국방은 옳았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좌파든 우파든 외교 안보가 뭐 잘못 간 거 크게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유독 외교에 있어가지고 남북평화쇼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등한시한 것뿐이 없어요. 외교 안보는 좌파나 우파나 그건 국익원에서 다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윤석열의 외교가 옳았다. 뭐가 옳습니까? 윤석열이가 3년 동안 외교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득 본 게 별로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 우리는 외교 안보가 아주 희양찬란하게, 가령 쉽게 말해서 노태우 같이 북방 정책을 했다든가, 그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 북방 정책. 그 다음에 김영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로 띄운 거, 그런 것도 너무 잘했더라. 김대중 같이 일본 문화 받아들이고 한미일 동맹을 한 것도 잘했더라. 그 다음에는 없어, 솔직히. 이명박도 있지. 글로벌라이제이션, K 한류를 퍼뜨리고, 그냥 오바마 그 부시가 그냥 이명박이면 그냥 좋아 죽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만 해외에 나가면은 꼬다른 보릿자루가 됐었죠.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이가 무슨 외교를 잘했어. 이게 지금 광화문 전환기 세력에 기독교 올라타가지고 이 친구가 외교 잘했다 그러는, 이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껍데기라니까?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오세훈이가, 이게 기가 차. 언론들이,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나 김종인이가 언론 관리를 잘해요. 기자들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깃발을 들었다. 무슨 깃발? 얘 맨날 깃발 들어. 지금 제일 조기 대선에 뛰어든 것이 굴비가 아니라 조기 대선에 야, 조기 맞았어, 요새. 아이씨. 그 중국산 갔다가 다 한국산으로 속여 팔아, 씨. 오세훈이 깃발 들었다. 개헌 앞세워서 이재명을 압박하는 여권 잠룡들. 오세훈이가 12일 날 개헌 토론회를 한대요. 개헌 토론회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안철수는 던졌어요. 개헌. 중대 선거구리 들어가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근데 얘가 나오는 것은 지방 분권을 띄운답니다. 지방 분권 그거 띄워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 것은 지방 분권론이 아니에요. 그래 아무 그것도 없다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4년 중임제냐,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축소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재명이가 하나 갖고 나오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하자고 그랬죠. 나 그거 찬성이야. 주민소환제 해. 이재명 그놈아도 아담하가 말이지 양아치죠. 요새 그냥 국힘의원들이, 국힘애들이 말이야, 광장, 광분된 민중 광장으로 막 뛰어가니까, 저거 다 소환해야 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일 192석 갖고 있으니까? 그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찬성해야 돼요. 아니, 민주당 놈은 그러면 민주당 놈들이 어색을 갖다가 150석 이하로 갈 적에, 우리도 그럼 민주당 애들, 주민소환제 하면 되겠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제 있죠. 근데 하나도 안 해. 썩어서 그래. 근데 누구야, 얘가. 오세훈이가 무슨 깃발을 들고 무슨 개헌을 앞세워서 이재명을 압박해요? 그거 안철수가 먼저 한 거라니까? 그리고 홍준표 같은 애는 개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홍준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렇게 아무 미래 비전과 현상인식을 못하는 애들이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어요. 나 이거 옳다고 생각해요. 국회 권한 축소를 했어요. 이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유승민도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고 대통령 상임 중임제. 그 유승민이나 이재호 씨나 안철수가 거의 맞아요. 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개편, 대통령 권한 축소.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기본권 확대를 또 넣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기본권 확대. 그런데 야권은 나중에 본선 가면 내가 조질 거고, 안철수 말하기 전에 이준석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나이 가지고 싸우죠? 이 미친놈들이야. 야마! 너희들 다 나가. 세상을 나이 가지고 정치를 하네, 이놈의 자식들아? 73 언더웨어하고, 지가 자연적인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 40대 타고 40대 기술은, 너희가 뭘 했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했어? 경험이 있냐? 비전이 있냐? 한동훈이 이준석 이런부터 잘라야 돼. 근데 국힘 대권 주자 가면 한동훈하고 꼭 끼어. 한동훈 김문수 일단 자르고 들어가야지 국힘으로도 경선이 돼요. 근데 김건식이라고 있죠. 아우 나 그놈도
얘는 또 한동훈이가 이준석도 안 타는 카카오 택시를 타더라. 참 젊더라. 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카카오 택시 타는 게 왜 젊어요? 저도 카카오 택시 타고 다녀요. 내 차가 고장 나면은. 요새 카카오 택시 못 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준석이야 또 물어. 이 씨발 카카오톡 택시 타는 게 젊냐? 아이고야 너희는 둘이 좀 그만 나와. 이준석하고 동훈이 애들은 김영삼 기념관을 찾아갔어. 너 여기 왜 찾아가? 김영삼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김영삼의 응원한 정신 대동문이 아니고 뒷골만 휘무르고 돌아다니는 가발을 썼다 벗었다 하는 한동훈이가 무슨 김영삼을 갖다가 필적을 해. 이 놈시키더라. 기가 차나 진짜.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했나. 지금은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시대 정신이 앞으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발표하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안철수 대권 가는 길 해가지고 그건 누구냐. 데일리 안에서 말하는 어제는 잠룡열전이라고 맨 꼬바리로 조선 비즈니스에서 올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 제대로 안철수의 실상을 갖다가 조선 비즈니스에서 찝어준 거예요. 그거 읽어라 그랬어요. 안철수한테. 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권 가는 길 해가지고 데일리 안에서 오늘 그 안철수를 안철수가 금쪽이죠. 금쪽이. 누구나 안철수의 능력이 알고 미래 비전 알고 순수하고 진실한 정치인인지 다 알아요. 정계에서 그거를 모르면 진짜 간첩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데인데 세대 논쟁을 하느냐.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알아 그거를. 다 아는데 조선중앙을 필두로 해가지고 안철수를 밟아버리고 국힘 내부에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지성적인 인물을 밟아버리면 그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38 전당대회 때 벌써 2년 됐네요. 그때 안철수한테 윤석열 그놈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자. 너 종북 빨갱이야 할 적에 기가 찼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확 돌아버렸죠. 그게 여파가 지금 친윤과 또 광분하는 빨갱이 몰이 종북 주사파 물러나라는 전환길 그 시위대에서 지금 가서 재연되고 있죠. 이건 도저히 못 이기는 게임이에요. 안철수 제외하고는. 이 데일리안의 대권 가는 길을 보면 첫 번째가 김문수가 나왔어요. 첫 번째 김문수. 두 번째가 이재명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안철수를 일단 언급을 합니다. 이 데일리안이 조선일보보다 더 60, 70, 80이 보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데일리안에서 맨날 공정이라는 이상한 그 공정 그거 정상적인 여론조사 업체 아니라니까. 펜앤마이크 공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시아투데이 그런 데서 맨날 김문수만 띄워. 보수가 윤석열 지지율 51% 넘고 탄핵 반대가 60, 50 막. 근데 이걸 또 띄워줬네 데일리안. 그래 신기해서 말하는 건데 대권 가는 길 3 안철수 탄핵도 찬성하고 특검도 찬성하는 소심한 정치인. 근데 문제는 당내 세력화 과제다. 지금 현재 보면 당내 세력화가 아무도 안 돼 있어요. 홍준표 돕고 다니고 오세훈도 돕고 다니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개헌 토론을 한다 그러잖아요. 오세훈은 정치를 모르는 애예요. 솔직히 말해서 초선이에요. 초선. 지방거 도백 백날 해봐. 그것도 4선인데 10년 8년도 안 했어.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지방 도백이 대통령으로 뛰는 경우가 없어요. 이명박은 예외고, 그런데, 누구야? 오세훈 같은 경우는 김동연이하고 붙으면은, 김동연한테 져요, 논쟁을 하면은. 김동연이보다 못한 애예요. 그리고, 당대 세력화가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철수한테 조언하는 사람들이, 누구, 빨리 만나고, 누구, 포스페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계엄 사태의 쓴소리로 존재감이 더욱 부각됐다. 독보적이죠. 윤 탄핵안 첫 표결 초반에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주목이 됐다. 이게 맞지. 어떻게 김상욱이라는 것은 그 이상한 애가 떱니까? 그게 좌파의 음모죠. 한동훈만 나와. 한동훈이라고 하면은 한 60% 내지 75대 35로 질걸? 이재명한테. 김문수가 나가도 그렇고. 그 둘을 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AI, 어리고 등 콘텐츠가 풍부하다.
중도 확장성의 경쟁력이 있다. AI 어려뿐만 아니에요. 이 친구를 만나보면은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띄워. 그리고 말이 순해서 그래. 근데 협소한 당 지지세가 단점이다. 그래서 안철수가 말하기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확장성으로 자기는 설득을 해야 된다.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에 나간다면 확장성에서 내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 중도 확장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 보면 2030 지지율이 제가 그저께도 그랬죠.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2030 지지율이. 2030 세대가 어느 정도 서잉보트예요. 서잉 지지율은 나오죠. 그 60대들이 보면은 두고 보세요. 지금은 미쳐 있지만은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들도 허탈하고 그때 가서 김문수를 띄우려고 그럴까요? 오세훈을 띄우려고 그럴까요?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기죽지 마시고 고고TV 따라오세요. 안철수 따라가세요. 안철수 같은 경우 소신을 이야기하죠.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이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저 공학적인 정치에 매몰두고 출세만 요구하는 것들이 해바라기처럼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고개를 숙이니까 안철수 곁에 없는 거죠. 근데 한 명, 두 명 나올 거예요. 고고TV를 믿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